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에는 여러가지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신안산선과 월판선 개통, 7호선 연장, 광명 뉴타운과 철산 재건축, 그리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등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투자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광명시 아파트 하락 위험의 요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투자 관점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은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원래는 작년 12월에 모집 공고가 뜨기로 할 예정이었는데 이래저래 밀리고 밀려서 드디어 모집 공고가 5월 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청약단지는 바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입니다. 이 아파트를 분석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아무리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경제 여건과 투자 심리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급락했던 총 6번 중에 5번은 부동산 하락기로 이어진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로 이어지지 않았던 한 번은 바로 2006년 6월이었는데요.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급락했는데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겪었듯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금방이라도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니 좀 믿기지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이때는 다른 5번의 급락기 때와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2006년 6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다른 5번은 연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달 만에 1900선까지 회복을 했고 지금까지 이것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2006년은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2006년에는 미국이 물가 상승이 염려되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시중에 돈을 풀고 있죠. 2006년과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금방 회복한 것을 보고 현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부동산 하락기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당첨이 가장 좋은 투자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가격 메리트가 없는 분양가로 청약이 진행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는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실거주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청약을 넣으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미리 알아두셔야 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입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명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역세권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여러 단지들은 역세권이 아닌 곳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기 어려웠는데요. 아파트 하락기에 역세권이 아닌 단지의 경우에는 황금성도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보로 15분이면 광명 사거리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의 입지가 더 큰 장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7호선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청담동 같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철 노선으로 생각하기만 쉬운데요. 광명 사거리역에서 7호선을 이용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단 2정거장이면 갈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하나금융연구소의 자료인데요. 출퇴근 시간에 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출근 시간에 하차 인원이 많은 역은 아무래도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겠죠. 2008년에는 강남, 선릉, 삼성, 역삼 순으로 강남 업무지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다시 조사한 내용에서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2008년에는 10위권 내에도 들지 못했던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이를 바꿔서 생각하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최근 10년 동안에 서울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워라밸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부동산에서도 직주근접이 그만큼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증가하는 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경 10km 이내에 마곡산업단지와 여의도 업무지구가 위치해 있어서 최근에 뜨고 있는 일자리 지역과 전통의 일자리 업무지구를 동시에 접근하기 쉬운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20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판교 테크노밸리의 사례를 보면 모든 기업이 입주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선반영하는 것은 경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7호선은 서쪽으로는 청라, 그리고 북쪽으로는 양주까지 연장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호선 연장은 2027년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광명 푸르조 센트베르의 입주는 2022년에 있고 5년 이내에 가시화될 호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7호선 연장이 직접적인 호재가 되기 위해선 청라 업무지구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청라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눈앞의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주변의 일자리만큼은 확실히 보장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광명에 있을 호재를 보실 텐데요. 광명역은 신안산선과 월판선의 환승역이 됩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은 2024년에, 월판선은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이 두 가지 지하철 노선을 통해서 여의도와 판교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광명 푸르조 센트베르에서 광명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간접적인 호재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하철 노선의 사업이 1년, 2년 정도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입주 후 5년 이내에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주 환경을 보시면요. 이마트, 롯데시네마, 광명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공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특히 광명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을 중심으로 광명 뉴타운 재개발과 철산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광명 뉴타운은 약 25,000세대, 철산 재건축은 7,500세대로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3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신길 뉴타운도 과거에는 다소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퀀텀 점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광명 뉴타운과 철산 재건축이 완공되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언제 어떻게 미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수가 아닌 변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광명시 아파트 가격의 위험 요소를 보실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광명시의 최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급등세는 다소 위험 요소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 호재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언제나 지나친 급등은 경계해야 하는 요소인데요. 최근 6개월 동안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3.8포인트만큼 상승할 동안 광명시는 5.7포인트만큼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장에서 광명시 아파트 가격은 더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전세가율 때문인데요. 전세가율은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를, 매매가는 실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 수요가 많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광명시의 전세가율을 보시면 2018년 중순 이후로 매매가를 전세가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201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올해까지는 광명시의 아파트 입주량이 계속해서 많을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차츰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매매 가격을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과거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광명시 아파트 가격이 선방했다는 점인데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던 2011년 4월에서 2013년 9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5.9포인트만큼 하락할 동안 광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3.2포인트 하락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9타입의 발코니 확장과 옵션을 포함한 가격을 보면 5억 4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입지라고 봐도 무방할 광명 에코자이 위브의 59타입 최근 실거래가는 약 6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마진이 1억 정도 되는 셈이죠. 여러 사례를 보면 부동산 하락기에는 30% 정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7호선 역세권 신축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개통 예정에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15% 정도 떨어져도 손해를 보지 않는 지금의 분양가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이 떨어졌던 증시가 회복하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청약단지를 잘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광명 프루즈 센트베르는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5%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양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 없이 오는 행운은 없다는 말을 더 믿고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은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